자, 다음 9번부터 네 문제가 원가 회계인데요.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이다. 정보이다? 네, 아무튼 요거는 자 재무 회계의 그런 목적이죠.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두 번째,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관리 회계의 영역인데, 관리 회계, 경영기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원가 회계에서 제공을 하면서 요 관리 회계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1번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 고정비로 겁나 분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첫 번째, 변동비,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 원가도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네요. 자, 예를 들어서 500ml짜리 생수를 만든다고 치자. 자, 생수를 한 통 만들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해서 1000통을 만들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변동비는 제르비죠. 즉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 자, 생수를 한 통 만들게 되면 물이 500ml가 들어가죠. 근데 생수를 1000통 만든다. 그러면은 자 1000을 곱해가지고 50만 ml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조업도가 늘어날수록 총 원가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띠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요. 두 번째,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도 증가한다. 틀렸죠? 자,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원가죠. 한 개당 원가. 한 개당 들어가는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수 하나 만들 때. 그래서 생수를 한 통 만들든지, 자, 1000통을 만들든지, 어쨌든, 하나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500ml로 일정하죠. 증가? 일정. 다음은, 세 번째.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도 증가한다. 틀렸죠? 일정하죠?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공장의 임차료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생수를 1개 만들든지 1000개 만들든지 어쨌든 임차료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쭉 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도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하는 모양을 겁나게 띄는 것이죠. 이걸 쉽게 여시려면 단위당 원가가 뭐냐? 자, 제품 한 개가 부담하는 임차료라고 보시면 돼요. 부담하는 임차료. 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생수를 만약에 한 통만 딱 만들었다. 그러면은 요 생수 한 통 아주 귀중한 녀석이죠. 원가 최소한 얼마요? 원가 최소한 200만원짜리. 다른 거 없다고 쳐도 그죠? 저 임차료를 전부 얘가 부담하게 되니까. 근데 자 더 많이 만들어서 10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 한 개가 부담하는 임차료는 2000개로 줄여들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요 제품 한 개가 부담하는 임차료는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0이 되진 않아요. 0.0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는 조합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체감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비스무리한 게 택배비죠. 자, 우리가 택배를 시키는데 물티슈를 한 개 시킨다. 택배비 얼마? 2,500원. 자, 그러면 이 물티슈가 부담하는 택배비는 2,500원이죠. 근데 만약에 한 방에 100개를 구입하다. 그러면 물티슈 하나당 택배비 얼마예요? 25원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단위당 고정비의 성격이 사례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가끔가다는 오버해서 뭐 음식이나 이런 거 좀 다 못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아무튼 11번 다음 중 보조부문의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조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으로는 직접 비교법, 단계 비교법, 상호 비교법이 있으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보조부문의 원가는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공장이 하나 있고요. 자 위에는 보조부문이 3개가 있고 밑에는 세수부문이 2개가 있다. 자 우리 회사가 아주 나이스한 유로 회사인데 자 신발을 제조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복이나 그런 옷을 제조해요. 이때 보조부문 원가가 5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조부문 원가 총 20만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요 3가지 방법에 따라서 요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랑 관계없이 요 전체 원가는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25만원이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이 5만원을 어떻게 나눠줄까 이 문제지. 전체 들어간 원가 혹은 전체 보존분 원가, 전체 제조분 원가, 이거는 일정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전체 보존분에서 발생한 원가는 5만원으로 차이가 없게 된다는 얘기다. 자, 올바른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 상호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자, 부문간인데 정확하게 하면 보조분간, 자, 용역 제공의 상호 수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배분방법보다도 정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3번 단기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배분서를 어떻게 하더라도 각 보조분에 배분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다. 틀렸죠? 단기배분법은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배분서를 엉뚱하게 잘못 정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직접 배분법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 마지막 직접 배분법 아무 생각 없는 애죠. 상호 용역 제공하는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은 쉬워요. 그러나 역시 보조부문 간에 주고받은 용역의 상호 수수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계산은 쉽지만 부정확한 게 단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기배분법 사용할 때는 순서에 따라서 배분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됐고 다음은 12번 문제.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큰 것들이죠. 선박, 배라든지 항공기, 비행기, 건물 등등. 얘네의 특징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고정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개별원가 계산은 그래서 이렇게 고정돼서 만들고 있는 애들, 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현장에 작업을 지시를 하는 이 작업 지시를 보내줘서 하는 것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형 소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배 한 번 만들 때 만 대씩 만들죠? 아니, 소량씩 몇 대씩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과자, 음료수, 빵, 라면 이런 것들 공정별로 몇만 개씩 막 찍어내듯이 만들죠. 마지막 얘가 틀렸을 텐데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 공정에서 걸쳐 생산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아니죠. 자, 개별원가 계산 사용하는 애들이 고정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공정을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둘을 비교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부터는 부가치세 세 문제인데요.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그래서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자, 우리 기업의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사업장, 즉 사업장 소세지가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종류의 변동이 있다든지, 자, 우리 업태, 도소매, 그 다음에 종목, 사무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바꿔줘야 돼요. 자, 오다 주웠다. 자, 제가 아무거나 사업자 등록증 그냥 찾아봤는데, 자, 상호 텍스트 머식인데 요게 바꾸면은 요 종이를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상 소세지, 자, 얘가 어디를 딴 데로 이사 갔다. 그러면 이거 바꿔줘야 돼. 그다음에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있죠? 요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 종이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 2, 3번은 맞는 설명인데요. 4번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증여죠? 예를 들어 A라는 아버지가 B라는 아들한테 치킨집을 넘겨줬어요.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죠. 이러면 사업자 등록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는 폐업 신고를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B가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죠. 단순히 그 종이를 새로 조금만 다르게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종이를 갖다 버린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 정정사유가 아니라 폐업사유예요. 참고로 또 하나 또 챙겨드리자면, 자, A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B라는 아들한테 치킨집을 넘겨주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자, 상속이죠. 자, 상속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표자 명의가 된 거를 그냥 아들 이름으로 대표자 명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고, 자, 다음은 14번인데요.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겁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간단한 영상 하나만 잠깐 보고 오시죠. 내가 물건 사오는 거는 7만원짜리 세금 7천원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과세되는 거를 사가지고 내가 뭔가를 파는데 10만원에 겁나 판다고 가정하자. 내가 10% 사업자라면 10%인 만원이 이제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만원에서 요 7천원을 빼는 거 공제라 그래요. 7천원 공제하고 3천원만 세금 내는 거죠. 이번에 내가 뭔가 수출하면서 매출세액이 빵이죠. 면세, 농축수 임산물 이런 거를 파는 매출세액 면제돼서 빵이에요. 영세랑 면세는 똑같아요? 바로 매입세액 쪽에 차이가 있어요. 영세율 사업자다. 매입세액 공제해줘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입세액은 공제를 않겠다는 얘기다. 과세일 경우에 매출세액은 만원이 발생했죠. 매입세액 공제해줘요. 겁나 3천원 갖다 내면 되는 것이죠. 내가 수출하게 됐다가 매출세액이 0% 곱해서 빵이 됐어요. 매입세액 공제 받아요. 여기서 빼줘요. 환급이 물건 매입할 때 7천원씩 계속 상대방한테 주죠. 세무서로부터 계속 7천원 환급 받아요. 부담한 세금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면세 사업자 있죠. 매출세액은 없어요. 자, 매입세액 공제 안 돼요. 세금 얼마네요? 빵원 사올 때마다 7천원씩 계속 더 주는 거죠. 세부담이 있죠. 네, 보시죠. 자, 일단은 수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방금 보셨듯이 영세율은 세부담이 전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은 세부담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가 있다. 3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꼭 학습하셔야 돼요. 영세율은 소비적 과세 원칙이 구현된 제도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서 뭐 영수증 발급. 자, 우리 증빙이라는 거는 사실상 반드시 발급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죠? 이 소비자들이 그냥 사먹고 말지 뭘 이걸 가지고 뭐 사업장도 없는 사람들이 뭐 매입세 공제를 받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수증만 발급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매업, 자, 이거는 우리 동네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 이런 식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게 소매업이죠. 그 다음에 3번 목욕 이발 미용업이라든지, 자, 4번은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양사업. 이 두 개는 엄밀히만 하자면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예요. 발급 금지 업종이에요. 야, 너네들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마라. 얘네들은 그래서 상대방이 사업자라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해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부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상대방은. 참고로 소매업의 경우에는, 자, 마트에서 뭐 음료수를 샀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다, 그걸로 사업장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들이랑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원칙적으로는 영수증 발급해. 그렇지만 상대방이 사업자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주세요 하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원칙은 영수증 발급 대상이지만 가능해요. 근데 이번에 도매업은 이 사람은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도매업은 사업자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도매업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다는 얘기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뭐 유튜브에서 그런 소리 하는 놈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장 가서 개정과목및 적용 등록 같은 거 뒤져보면서 하세요. 그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무조건 걸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장 가서 시간이 남아 도냐? 시간 없고 막 쪼여오고 문제 푸는데 너무 바쁜데 어디서 개정과목 적용 등록을 누가 뒤져봐요? 완전 그 학생들 상대로 사기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개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령으로 합격할 시험 같으면은 아예 가치가 없겠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평상시에 조금 열심히 해두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